닮은 꼴 두 여걸.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를 찾았는데요. 칠레 대통령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닮은 꼴인지 한번 보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이 굉장히 묘하게도 어떤 닮은 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52년생과 51년생으로 나이도 비슷한 또래고, 또 2012년 대선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바첼레트 대통령은 2013년에 재선이 되면서 칠레뿐만 아니라 남미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도 모두 군인 출신이었고, 또 더구나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점도 같고,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도 비슷한 점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지지율 면에서도 고전을 같이 겪고 있다면서요. 재밌는 게 우리는 5년 단임제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여기는 한 번 대통령하고 이제 연임이 안 되는 거고 중임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첼레트 대통령 한번 했다가 좀 쉬다가 다시 된 경우인데, 똑같이 요즘 뭐 측근들 부패 스캔들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같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 네. 아마 두 분이 단독 회담을 하면서 아마 동병상련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닮은 듯 다른 게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흉탄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서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바첼레트 부친은 공무소장이었는데 피노체트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했을 때 네. 고문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민주화의 상징처럼 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서거하신 건 같은데 또 돌아가신 방법이 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거 닮은 것인지 안 닮은 것인지, 한쪽은 이제 뭐 군사정변의 주역이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두 분 만남이 좀 흥미로운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아마 가슴 아리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아마 두 분이 같이 대책회의를 좀 해도 이상할 리가 없는 어떤 동병상련의 처지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첼레트 대통령 아들과 며느리의 네. 비리 의혹으로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아시다시피 순방 기간 동안 지금 한국을 흔들고 있는 송환종 게이트 때문에 지지율 좀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많은 두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역시 같은 이공계 계통이라서 이번 순방 결과,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관심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 각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첫 FTA를 했던 네. 게 칠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했을 때 전 세계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이제 승인해준 나라가 이제 칠레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뭐 내면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뭐 하죠. 하고 어제 특히 이제 우리 공군 공동 개발한 어떤 비행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뭐 빨간 마무라를 좀 매줘서 유명해졌는데, 어쨌든 우리로서 남미 여러 개의 나라 중에 가장 각별한 나라가 칠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칠레가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사막도 있고 왼쪽에는 바람도 있고 해서 태양열 또 풍력 이런 자원 발전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데, 그 기술은 또 우리가 뛰어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네. 자원은 풍부하고 우리는 기술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칠레와의 만남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는 문화 콘텐츠, 또 의료 이런 거 이제 전매 특허처럼 또 전자상거래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휴를 했었는데, 뽀로로가 이제 칠레 구경 TV에서 방영하는 그런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 수출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귀국하는 게 27일이죠. 다음 주 네. 월요일인데, 과연 귀국해서 이완구 총리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데 만날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23일 브라질 방문하고 이제 27일 귀국하시는데, 네. 사실은 귀국 뭐 남미에서까지 올라오면 비행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굉장히 동안 길죠. 비행 시간 동안에 잠을 좀 잘 못 주무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외국 나가면 뭐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일즈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되는데, 이 성남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지옥 같은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 문제인데 참 여러 가지 참 가슴이 답답하게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봐지는데, 대체적 의견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로 봤을 때는 5, 6월은 정말 사정 정국이다. 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정 얼음 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항상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은 뭐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시거든요. 뭐 지난번에도 뭐 여야 3자 원내 대표 회담 했던 거고, 그게 아니라도 최소 기자간담회든지 뭐든지 어떤 메시지를 발표한 자리가 있을 텐데, 결국 거기서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는 거죠. 단순히 뭐 내 순방 잘 갔다 와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맞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거기서 끝이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완구 총리에 대한 입장도 아마 얘기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지금 박상훈 소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계속 나오는 부패개혁, 정치개혁과 부패청산 여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이죠. 만약에 네. 대통령께서 자, 내 팔다리를 다 내놓을 각오가 돼 있으니 이걸 한번 끝까지 파헤쳐 봅시다.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럼 앞으로는 뭐 사정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도 박정희 소장과 마찬가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부패 청산과 정치 개혁을 이 화두로 아마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삼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이제 네. 발언의 수위 같은 경우는 뭐 현재와 미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범위도 전체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 정치 개혁 얘기를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예 사회 개혁 얘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런 어떤 이 김태훈 변호사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전에 뭐 지금 다 결부된 분들이 사실은 주변 분들이 워낙 많이 결부가 됐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 팔다리라도 다 자르고 나간다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지금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